여전히 주호민 작가 사태에 많은 분들이 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바른 반성 또는 현명한 합의 이런 사항 없이 이 주호민 작가의 고집대로 밀고 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 정말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미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다 한 번씩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영상 후반부에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주호민 작가가 결국 이 시점의 가장 큰 발단의 원인은 녹음기를 넣었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특수교사를 고소했다라는 것, 그 교사가 직위 해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 이 맥락에서 오는 분개함이 대중들에게 큰 분노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호민 작가, 과연 자신이 말을 한 대로 정당한 녹음기 사연이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현직 변호사가 본 주호민 아들 녹음기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적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 겁니다. 주호민 씨에게요. 왜냐하면 가장 정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이 녹음기가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라는 변호사의 이야기가 지금 기사화된 겁니다. 오늘 올라온 따끈한 기사인데요. 쭉 내려보니 특수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한 주호민 부부다. 이번 사안의 무단 녹음은 증거로 인정될 확률이 적다. 왜일까요?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기 아들을 지도해주던 특수교사를 이렇게 고소한 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주호민 아내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 고소할 만한 거리를 얻어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재판의 결과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중요한 녹음기인데 과연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을까? 현직 변호사가 이에 관한 의견을 내놨다라고 합니다. 언론사의 직접 단독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법무법인 존재 노정원 변호사라는 분이 인터뷰를 보도했어요. 정황 자체를 잘 판단해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사안의 무단 녹음은 인정될 확률이 너무 적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녹음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다는 것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해서 헌법 제18조에 규정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자 제정된 법률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3자에 해당하는 주호민 부부가 녹음을 시도했고 이를 들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화자 간의 녹음은 합법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누군가가 대화를 서로 했어요. 1대1로. 그것을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녹음한 건 합법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너랑 내가 대화했던 내용을 녹취한 건데 이게 뭐가 문제야.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대화한 걸 다른 사람이 들었을 경우, 다른 사람이 녹음을 해서 들었을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1대1로 대화한 대화자 간의 동의 없는 녹음 역시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대화한 사람끼리는 괜찮지만 제3자가 이걸 녹음하거나 들었다. 이건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간혹 무단 녹음이 법적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거는 공익성과 보충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단 녹음이 증거로 채택된 것에 관하여 생후 10개월 된 영아에게 욕설을 막 한 돌보미 사건에서 무단 녹음이 증거로 인정된 적은 있다. 생후 10개월 된 영아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지 않냐. 그런데 녹음기로서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봤다라고 합니다. 공익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아동에 대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무단 녹음이라면 증거로 수집하기 위해서 공익성의 타당성이 존재하지만 이게 그것과 관련된 수집인지 아닌지를 전체 상황을 보며 판단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변호사님은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라고 했느냐? 공익성을 두고 말을 합니다. 정말 확실한 어떠한 강력한 언사나 행동이 뒷받침됐다라면 충분히 증거로서 채택이 된다고 해요. 공익성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런데 요번 교사 사건은 아시다시피 주호민 씨의 주장일 뿐 사실 이거는 애매하다라는 거죠.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의견이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주호민 씨는 단순 훈육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글쎄요. 여론은 굉장히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주호민 사건으로 드러난 녹음기 넣어 보내는 학부모들 엄벌해야 된다. 교육당국과 사법부에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특수교사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녹음기를 넣어서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 모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결국 교원단체에서 교육당국과 사법부에 이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게 된 겁니다. 지금 교사의 교권이 바닥을 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교사분들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맞게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것에 대하여 성명서까지 발표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킨 이 녹음기 어떻게 될까요? 역풍을 맞은 주호민 무단 녹취 처벌을 받을까 교청, 법원에 탄원서가 제출이 됐다. 뭐 아시다시피 특수교사부는 복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호민 씨가 몰래 녹취한 사례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오히려 주호민 씨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당사자가 지금 고소를 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주호민 씨가 처벌을 받게 되느냐, 아니냐, 불법이냐, 증거 채택이 되느냐 등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뭐 끊임없이 퍼져나오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 특수교사 고소한 주호민 몰래 녹음 처벌 시 형량이 이렇게 YTN을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쭉 보니까 이 주호민 씨의 요번 사태에 대하여 녹음기를 넣어 보낸 것,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이렇게 허락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그 형도 굉장히 강력한 편이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처벌이냐면 상해나 이런 같은 경우는 5년 이하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는데 1년 이상이라는 것은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중한 범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상해를 일으킨 경우 5년 이하, 10년 이하라고 한다면 아무리 형량이 많이 나와도 5년 이상, 10년 이상으로 나오긴 어렵다라는 판결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5년 이하가 뭐 1개월일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통신비밀보호법은요 무조건 1년 이상이란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한 범죄로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심각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공익성이 인정받으면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번 경우는 어떻냐? 글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정당행위로 보지 않는 것과 별개로 뭐 사무실에서 이런 경우에 실무 중에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경위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특히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선고 유예 처분을 하기도 하지만 죄는 인정하지만 유죄 판결에 선고를 유예하는 사례가 있을 뿐이다. 결국 여기에 대한 처벌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제3자 간의 대화도 아니고 당사자들 간의 대화도 아니고 주호민 씨가 아들과 교사 간의 이 대화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무단으로 녹음을 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로 채택되기는커녕 오히려 처벌을 받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호민 씨가 이런 강력한 주장을 했습니다.
단독 기사가 이렇게 올라온 건데요. 자, 보이세요? 진짜 밉상이네. 너 정말 싫어.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독 기사가 오늘 올라온 겁니다. 자, 쭉 한번 내려보니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이번 특수교사 A씨 사건, 즉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훈육 당시 했던 발언이 공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이 특수교사님이요, 주호민 씨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싫어. 정말 싫어. 싫어 죽겠어. 라고 말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쭉 내용을 보니 검찰에서는요, A 교사의 이런 발언이 9살 장애 아동에게 할 수 있는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 라면서 재판에 넘긴 거죠. 그러나 이 특수교사의 변호인은요, 검찰 고소장에 나타난 이 발언은 긴 대화 중에 부정적인 얘기만 모아둔 것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2일 한국일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이 특수교사의 공소장에는요, 지난해 9월 13일 용인시 소재의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씨 아들에게 했던 발언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 주호민 씨가 앞서 발표했었던 입장문 등을 감안해 봤을 때 이 발언은 주호민 씨 부부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두고 특수교사 몰래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합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러한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하네요. 아유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라고 말을 했다. 이어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도 말을 했다. 앞서 특수교사 측은 이 발언이 내용 배경을 두고 받아쓰기 문장을 교육하던 중 고약하다 라는 뜻을 알려주기 위해 관련 발언을 했다 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얘기도 유명했죠. 야, 네가 왜 여기 있는 줄 알아?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땡땡반에 못 가? 니네 반 교실 너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들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라면서 이 주호민 씨 아들의 처한 상황을 강조했었죠. 이 녹음을 들은 이 주호민 씨 부부는 결국 교사를 고소하게 된 건데, 이 수원지검 측에서 장애인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 해를 끼치는 정서적 행위다. 안 좋은 행위다. 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소가 됐는데, 징계 해제가 됐었던 것이 경기도 교육감에 의해서 복직이 됩니다. 자, 결국 이런 공소 사실에 대해 특수교사의 변호인은요, 이런 통화 내용을 공개했어요. 2시간 반에 걸친 대화 전체를 이 맥락조차 감안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들만 뽑아서 나열해 놓은 것이다. 이 공소장에 나타나 있는 발언은 나쁜 부분만 강조한 사실상의 짜깁기다. 또 밉상이라고 했던 것은 주호민 씨 아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교사 혼자의 혼잣말이었다. 특히 변호인은 이 공소장을 살펴보면 주호민 씨의 아들의 대답 부분이 다 빠져있다. 즉 특수교사의 부정적인 말들만 공소장에 나오고 있다 보니 이런 사안에서 훈육을 입증하는 부분 자체가 아예 제외되어 있다. 공소장에 나타난 것처럼 특수교사가 계속 추궁하듯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잘못한 부분을 알려주고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 주호민 씨의 아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녹취에 대해 얼마나 이 주호민 씨가 강력하게 법원에서 주장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땡땡반에 왜 못 가? 무엇을 보여서 그렇게 행동해서 어떻게 통합반 가려고 해? 그렇게 계속 소리치고 성질 부릴 거야? 안 부릴 거야. 그렇게 계속하면 친구들하고 못 어울려. 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네. 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던 거고요. 특히 싫어라고 반복했었던 거는 이 아이가 싫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읽는 걸, 읽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종이를 찢어버려요 라는 문장을 반복해 가르침에도 이 주호민 씨 아들이 잘 읽지 못했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아유 이렇게 하면 싫다.
너가 잘못 읽는 것이 선생님은 싫어 죽겠어. 라는 낮은 톤으로 반복한 말의 맥락일 뿐이었다. 잠시 휴식 후 아동들에게 평상적인 톤으로 숫자 읽기를 가르치는 녹음도 이어진다. 교사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아동들은 선생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지 라면서 개선을 시키곤 한다. 비교적 언어인지가 둔한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인지시키기 위해 짧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육 방법의 일종이다. 야! 라고 받아쓰기를 반복해 시키니 싫어하면서 소리치며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주군을 제지하던 중에 나왔던 말이었을 뿐이다. 야, 이 맥락을 보면 이 주호민 씨와 주호민 씨의 아내가 제출한 지금 이 특수교사분이 했던 녹취록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짜집기로밖에 보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정말 특수교사분의 입장에서 발언한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는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 생겨요. 이미 이게 오늘 공개가 되고 나서, 자, 제가 댓글 반응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검사 출신, 뭐 어쩌고 저쩌고. 자식이 저런 말 들어서 속상해? 그럼 잘못을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자폐가 있든 없든 어쩌고 저쩌고. 엄청 얘기가 나옵니다. 언론에 짜집기 녹취록도 풀고. 야, 근데 지금 여기 보면요, 오히려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 녹취록을 듣고 문제가 있었던 게 맞네. 또 어떤 분들은 악마의 편집이다. 또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8개월간 녹취에서 나온 게 싫어, 밉상이네 정도면 좋은 선생님이 맞다. 라는 말도 있고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결국 주호민 씨의 사태가 주호민 씨가 녹음한 내용이 정말 짜집기에 그친다라고 판별이 날 경우와 앞에 말씀드렸던 주호민 씨의 녹취가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지금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역으로 뒤집히게 되는 그런 상태로 몰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녹취 내용, 과연 정말 교사분이 잘못한 걸까요? 그리고 이런 녹취 내용을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 고소를 한 주호민 씨와 아내분의 진짜 진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의견이 굉장히 나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주호민 아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후임교사도 녹취를 했다. 아들은 입학 때부터 작은 여자애들을 골라 때리기도 했다. 불편한 아이니까 넘어갔다. 라는 이 학부모의 이야기. 자, 왜 심각했을까요? 학부모의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JTBC 사건 반장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 학부모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주호민의 아들은 2021년 입학 당시부터 여러 문제점들이 이미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1학년 때부터 아이들을 때려왔고 주로 자기보다 몸집이 작은 여자아이들을 많이 때렸다고 해요. 심지어 자기보다 덩치가 큰 아이들은 건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엄마들은 아무래도 장애에 대해 잘 모르고 또 유명한 주호민 씨의 아들이니까 그냥 넘어가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과연 이해가 될까요? 주호민 부부가 해당 조치를 취한 특수교사가 당시 자신 아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문제 삼고 고소를 했을 때 특수교사는 왜 그렇게 아이의 편만 드냐라는 피해 학생의 어머니에게 제 학생이잖아요. 어머니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을 했었던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작 감쌌던 태도를 보였다라고 해요. 이러니 시민들의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호민 씨 부부는 달랐습니다. 아들의 가방에 녹취기를 넣어서 기기 해제를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학부모는 이런 제보를 합니다. 이미 주호민 씨 부부가 올해 5월에도 또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 아이의 가방 안에서 녹음기가 발견됐고 학부모들은 도대체 얼마나 녹음을 하는 건가, 평소에도 계속 녹음하는 건가 라며 깜짝 놀랐다. 그리고 이후의 해명이 각각 달랐다. 주호민 측에선 학부모에게는 후임으로 온 활동 보조교사
역시 문제점이 있나 확인하려고 했었다. 담임 선생님께 이해를 받았다라고 하더라. 그런데 담임 선생님 쪽에서는 녹음할 일이 있으면 나에게 먼저 이야기하라고 하셨다고 하더라. 그런데 활동 보조 교사에게는 집에서는 얌전한데 학교에서는 어떤지 너무 궁금해서 장애 등급 심사를 받으려고 한다. 라고 또 다른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 다른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학부모들은 너무 놀랍고 충격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주호민의 아들의 경우는요. 그의 엄마가 학교나 선생님께 요구하는 상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들들 볶은 게 맞다. 경위서에 나와 있듯이 일요일도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해서 만나자라고 했다가 취소하고 주말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연락을 해댔다. 주호민 씨의 부부가 이미 갑질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다른 학부모들의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쏟아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실 이 주호민 씨의 고소권, 총 5명의 변호사와 용인경찰서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를 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에 관련된 문제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고민 끝에 신고했다라고 합니다.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이런 입장을 밝히며 주호민 씨는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반대로 주호민 씨를 위한 게 아니라 고소를 당한, 직위 해제를 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들과 다른 교사들의 탄원서가 80여 장이나 법원에 제출이 됩니다. 이 특수교사에 대한 3차 공판은요, 8월 28일 이번 달에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주호민 씨 아들이 안타까운 피해를 받은 게 맞았다면 교사를 두둔하는 저런 탄원서 쏟아질 리가 없겠죠?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이때까지 참아왔다. 주호민 씨의 아들이 많은 학급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어왔었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쏟아져요. 초등학교 교사, 노조 측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녹음 행위를 엄벌하고 직위 해제, 남발한 것을 사과해라. 초등학교 교사 노조위원회에서 주호민 씨 사태에 대해 녹음한 행동 자체가 불법 아니냐 난리가 났습니다. 자, 특수교육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는 가운데 지금 보니 당시 직위 해제가 됐었던 교사가 실제로 복직이 확정됐습니다. 교원단체, 교육당국과 사법부에 교사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직위 해제 남발을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 겁니다. 전국 초등학교 교사 노동조합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게 돼요. 이 서희초 초등학교 사건도 교사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주호민 씨의 사태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주호민 씨의 아들은 선생님, 다른 학생들을 이때까지 때렸었던 문제 행동도 많았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를 시켰고 심지어 그 교사의 직위를 해제시키냐? 이거는 너무나 비판적인 여론이다. 결국 교육청에서 직접 이 특수교사의 직위 해제를 취소하면서 복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습니까? 주호민 씨와 주호민 씨 아들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겠죠? 결국 용인에서 거주하며 학교를 다녔던 주호민 씨 아들은 서울에 있는 소재지의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주호민 씨 아들은요, 이제 어디로 가게 되든 굉장히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전학 가기로 확정된 학교의 특수교사들이 긴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을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주호민 씨의 신고 사태에 대해 사람을 갈구는 일진 노름과 다를 바 없다. 이게 정상적인 민원이냐? 이런 얘기들이 특수교사들 사이에서
비판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주호민 씨의 아들이 이제는 결국 전학을 가게 됐죠. 사실 이 특수교사 주호민 씨의 신고로 인해 직위 해제가 됐다가 다시 다행히 복귀가 확정된 특수교사의 동료와 학부모들은요, 이러한 말을 해요. 주호민 씨에게 신고당한 그 특수교사님은요, 헬렌 켈러의 설리번 선생님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존경을 받아왔던 대단한 분이었다. 수많은 특수교사를 만났지만 그분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생님에 관련하여 신고를 한 주호민 씨 부부의 녹음기 사태에 대해 이건 명백한 교권 침해이자 학생들의 생활 침해다라는 비판이 쏟아진 것이죠. 심지어 경기도 교육청 소속의 배재희라는 특수교사는 열분을 토해냅니다. 당신은 버스에서 대변을 본 지적장애 제자, 그 아이가 놀림당할까봐 손으로 얼른 주워 담아온 것을 상상이라도 해본 적이 있느냐. 자폐장애 제자가 몰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여 어디 여학생이 보기라도 할까봐 얼른 휴지로 닦고 숨겨본 적이 있느냐. 나는 그렇게 한 행동을 한 번도 더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같이 볼품없는 특수교사도 그 정도의 소명은 용언에 음각하고 산다. 지금 많은 전국의 특수교사들은요, 이 주호민 씨의 사태에 너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특수교사들에 대하여 녹취를 하고 고소를 하여 직위 해제를 시켰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금도를 넘었다. 당신의 부부가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선생님보다 더 고상한 인격자라고 자신할 수 있느냐. 나는 여의도 꽃놀이 체험활동을 나갔다가 갑자기 달려든 제자가 목을 물어뜯은 적이 있다. 말 그대로 물어뜯겼다. 수십 번씩 겪는 일이니까 누구에게도 티내지 않았는데 퇴근한 날 보고 우리 엄마는 무너진 모습. 우리 엄마는 그날 나를 보고 무너졌다. 그날만은 도저히 능청스러운 웃음이 안 나오더라. 특수교사를 했다라는 걸 짧게나마 처음으로 후회했다. 제일 추악한 게 밥그릇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다. 나도 교사로 살며 말도 안 되는 분에 넘치는 축복과 칭찬을 받아봤지만 설리번이란 말까지는 못 들어봤다. 당신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렸다. 인간의 자존 말이다.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 동문들이 그렇게 정신과를 많이 다니고 있는 거, 입원까지 했다라는 걸 처음 알았다. 동료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도 눈물이 난다.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주호민 씨는 제대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 특수교사분들이 얼마나 힘겹게 이 특수아동들을 수업하는지를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주호민 씨는 갈수록 가관입니다. 원만하게 해결, 법정서에 강력히 처벌해달라. 무슨 말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당 교사가 고소를 당한 직후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주호민 작가에게 끊임없이 연락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어떤 응답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더팩트 언론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달 13일 수원지법 형사 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 이 주호민 작가의 아내이자 웹툰 작가인 한수자 씨가 참석을 했다. 한 씨는 처벌 의사를 묻는 판사의 물음에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말을 했다라고 한다. 특수교사의 변호를 맡은 전현민 변호사는 주호민 씨가 연락을 처음부터 안 받고 아예 고소를 진행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올 것이라 이미 예측했다. 처음부터 대화로 풀어나갔다면 이렇게까지 학교 밖으로 나올 문제가 아니었다. 해당 교사는 아이에 대한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주호민 작가 부부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 이 녹취한 것에 대해서도 이 특수교사분은 고소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가르친 아이의 학부모를 법정에 세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 설리번 선생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분인지 충분히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이 주호민 씨의 아내는 열렸던 공판에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참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호민 씨의 고소 재판 중이었던 특수교사는 경기교육감에 의하여 바로 오늘부터 복직이 됐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죠? 자, 왜 복직을 시켰겠습니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한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 아들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혐의로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이 선생님에 대하여 내일자, 바로 8월 1일자로 복귀시키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경찰청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직위 해제를 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겐 큰 상처가 될 것이다.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의 탄원사 80여 정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특수교사도 전문직이지만 특수아동교사는 그 중에서도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이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주호민 씨에 관련된 끊임없는 비판은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주호민 씨가 뉴키즈 온 더 블락에 등장하여 이야기했었던 아들의 이야기가 재조명 받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이가 자폐가 있다라는 걸 알고 나서 이 자폐에 관련된 주제의 웹툰을 그려나가 볼까? 라는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기획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셋이서 쑥이라는 육아 만화를 그렸다. 그게 10년 전이다. 지금 만화를 그린다면 자폐 아동을 키우며 들었던 쌓인 생각들이 있지 않겠냐. 그걸 만화로 그린다면 많은 장애인, 비장애인 부모들에게 의미 있는 만화가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논란으로 이 웹툰 또한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이 웹툰에서는요, 학부모가 아들이 친구의 뺨을 때린 것에 대해 연신 사과했지만 피해 학부모는 끝까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태도로 굉장히 피해 부모를 부정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웹툰에 따르면 주호민 씨는 이 정도로 사과하고 설명했는데도 화만 내는 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라고 아내를 위로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아니 장애아 부모가 사과한다고 무조건 받아줘야 한다라는 건 위험한 발상 아니냐. 가해 피해는 장애 여부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주호민 측의 이 과거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세상에 발달장애 아들의 학부모라는 걸 알렸으면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과 차기작으로 이런 자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다? 보이콧하겠다, 보지 않겠다라는 반응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 주호민 씨 본인에게도 그 피해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프로그램에 나왔다만 하면은 프로그램이 종영돼 버리는, 흥행을 몰락시키는 별명으로 파경왕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흥행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갑자기 막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이 주호민 작가가 방송가를 파괴했다. 강력한 워딩의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쭉 내려보니 바로 TVN 라면 꼰대 여름 캠프 제작진은요,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오는 4일 예정에 있었던 라면 꼰대 여름 캠프 방송은 그냥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왜겠습니까? 여기에는 주호민 씨가 출연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튜버와 웹툰 작가들이 함께 출연을 예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도 취소를 하게 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주호민 씨를 손절하기 시작하는 방송가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어요. 주호민 씨와 함께 프로그램을 했었던 제작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방영이 예정되어 있었던 프로그램의 취소까지. 결국 주호민 씨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다라는 대중들의 비판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사건 잘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긴 영상을 보신 이 시청자분들은 왜 저 주호민이라는 작가가 난 잘 몰랐는데 왜 저렇게 난리인가? 이제 느낌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할 이야기가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의견 영상에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